자, 시트 옮기시고요. 시나리오 1시트로 교재 148페이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4분 정도 드릴게요. 시나리오 이거 가지고 마무리하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세율,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이고, 그다음 이번에 관심은 월별 세금, 여기 확인해 보니까 다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죠. 관심을 두고 있죠. 물론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본값이 바뀌는 세율이 15%, 9%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원본값이 바뀌는 상황, 시나리오라고 했고, 시나리오 작성은 시나리오 관리자를 통해서 그다음에 시나리오 만든다. 잠깐만요. 이거 하기 전에 이름부터 보유하셔야 되죠. B2셀 선택하시고 세율. 틀린 거 있으면 확인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다음에 1월 소개 1월, 소개 2월, 소개 3월, 다음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 연경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원본값 1개, 확인 단추는 다음 단계에서 세율값을 15%, 그다음에 추가 세율 인하, 연경셀 확인 퍼센트, 네 번째 삼각형 요약, 시나리오 요약, 종료 시나리오 요약, 결과 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셀 3개, 여기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하니까 컨트롤 키, 뭐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확인하시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하나 더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장, 다들 잘 하셨죠? 자, 파일을 하나 열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뭐, 새롭게 배우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 기존에 알고 있던 의미를 알고 있던 내용도 있을 긴 한데, 어쨌든, 수식 함수를 제외한 내용들은 수업 중에 설명만 잘 들으시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론 폴더 아래에 엑셀 기능 정리, 커마드 이거 치기, 파일 여시고. 자, 시트 이름은 아마 뒤쪽 편에 있을 겁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일단 교재는 157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자,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수의 학교표를 만들 건데, 자, 예를 들면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부서가 영업부가 보이죠. 그다음에 생산부도 보이죠. 기획부도 보이죠. 경리부도 보이죠. 또 뭐가 보이죠? 영업부 같은 거. 영업부. 여기 있네요. 자,
그다음 직급이 종류가 부장도 보이고 차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과장 보이고 대리 보이고 뭐 사원 정도 보이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뭐가 올 거라고요? 기본급수의 합계를 다 뽑아서 기본급수의 합계 다 계산하면 되죠. 종류 16번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이런 표가 지금 그나마 자료가 요만큼밖에 없었던 거지. 이런 자료가 몇만 개. 자, 이런 형태의 자료는 우리가 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표에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데이터베이스죠. 비년과 비년을 만나게 셀 범위, 데이터 덩어리 개념. 그리고 의미 있는 데이터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로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가 지금은 한 20개 정도 되나요? 20개 정도 되네요. 그럼 20개 가지고 하면 뭐 그나마 해볼만 합니다. 이런 표를 직접 암산해서 만들면. 그러나 이 데이터가 100만 개쯤 되면 이제 어떡할 겁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빠뜨릴 가능성도 높고 뭔가 어쨌든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약표, 직계표를 합계 정보를 나타내는 표, 요약표, 직계표가 되겠죠.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응?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지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요약 직계표를 만드는 기능을 우리는 이런 표를 만드는 기능을 우리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벗 테이블. 자, 그래서 이런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은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따라오세요. 이게 기본 설명이거든요. 이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선택 여기 있습니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요약표를 만든다는 것만 가지고 출발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클릭. 피벗 테이블 만들기 뭔지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 버려두고요. 분석할 데이터, 즉 표를 만들 때 어쨌든 표입니다. 표 테이블 번역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요약 직계표를 만든다서 그럼 이런 데이터가 이만큼이다. 범위가. 그리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뭔지 잘 모르겠으나 결과물이거든요. 이 결과물을 어디다 나타낼 것이냐. 깨끗한 시트에 나타낼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에 나타낼 수도 있다. 기존 워크시트에 나타내 볼게요. 자, 위치 명단에 커서 놓으시고 그리고 저와 똑같은 위치 선택하세요. I3셀. I3셀. 그리고 확인. 그러면 화면상에 빈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셀 포인트도 요 테두리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 안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놓여져 있고요. 그러면서 화면상에 무슨 변화가 보이냐면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 디자인이라고 하는 그런 탭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요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특정 기능에 따르는 새로운 탭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탭들을 우리는 특정 기능을 쓸 때마다 나오는 거거든요. 상황별 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별 탭이라는 용어는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상황별 탭이라는 용어 처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자, 화면 그냥 보세요. 따라오지 마시고. 표 서식할 때 혹시 기억나세요? 표 디자인, 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표 서식이라는 기능에 따르는 상황별 탭.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그때도 저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이거. 상황별 탭. 이 상황별 탭 안에 포인트가 셀 포인트를 두고 있으면 사항별 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고요. 자, 기능 바깥쪽에 셀을 선택하시면 사항별 탭이라는 녀석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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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렇게 사항별 탭. 그 다음 화면상에 또 보이는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제목을 달린 여기 이 창을 뭐라 그러냐면 작업창이라고.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 우측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창을 작업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업창. 작업창의 표현은 아마 다음 시간에 또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분석. 자, 그다음 분석 탭에 표시 그룹에 가보시면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게 회색깔로 나와 있거든요. 다시 누르시면 해제됩니다. 어디가 사라진지 보이세요? 자, 표시 그룹에 가셔서 필드 목록 클릭. 자, 이거 보이세요? 이거?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요 작업창이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닫으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필드 목록 클릭. 그래서 이게 기본값으로 필드 목록 작업창이라고 하는 녀석이 기본값으로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원래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요렇게. 혹시 이 녀석이 제 화면 보세요.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이 작업창이 이렇게 붙박이처럼 이렇게 딱 오른쪽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혹시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건들지 마세요. 혹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나요? 이 녀석이 이렇게 막 떠다니나요? 이렇게? 떠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작업 그 제목 위에다가 포인트 올려주시면 양방향 하살표라는 형태가 보일 겁니다. 이 포인트가. 이 포인트의 역할은 이동입니다. 자, 클릭 드래그 해서 쭉 데려갑니다. 그럼 이렇게 딱 붙박이처럼 들어갑니다. 요게 기본값입니다. 요게.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양방 제목 위에다 두시고 이렇게 드래그. 자,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은 자, 피벗 테이블의 구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요게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4개의 영역으로. 필트 영역이라는 부분과 열 영역, 행 영역, 값, 시그마 값이라고 하죠. 요거 비호는 시그마라고 이렇게 시그마 값 영역이라 해서 총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했죠.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의 단위는 뭐라고요? 필드 단위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해당 자 필드 목록에서 자 부서명 점점점점점 성과금까지 검까지 그럼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필드명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필드명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자 필드 단위 자격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부서명별, 직급별, 기본급수 합계표를 만들겠다니까요. 무슨 기능을 통해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그러면 부서명 필드를 클릭 들어갑니다. 아래쪽으로. 아래 영역에 필드를 끌어 놓습니다. 자, 부서명 필드를 행 영역에다가 배치합니다. 행. 그러면 격리부, 기획부, 생산부, 영업부라는 값이 보일 건데, 자, 이건 부서명 필드의 중복값이라고 그럽니다. 중복값. 똑같은 값이 2개 있는 건 중복값이죠. 그 중에 값 한 개만 이렇게 딱 보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유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필드의 고유값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유값이 나타나 있다는 건 격리부 전체 자료를 한번 대표하는 거죠. 우리 부분합할 때 그룹이라는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뭐 그런 거와 같이. 그래서 이 녀석이 하는 역할은 조건 역할을 격리부인 자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직급 필드를 열 영역에 배치합니다. 끌어다 놓는 거는 클릭 앤 드래그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방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피벗 테이블 이야기하기 전에 만들려고 했던 표 있잖아요. 수동으로. 그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자 여기 이게 이제 조건에 해당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급 필드의 고유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확인하세요. 직급 필드의 고유값들이 과장 대리 이렇게 고유값들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럼 이건 조건 역할을 그러면 저 20개의 레코드 중에 격리부 과장에 해당되는 기본급수 하 그러면 기본급 필드를 여기가 요약 정보거든요. 감정력이 여기다 배치합니다. 그러면 기본급 필드는 숫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무슨 값이 요약값이 나타나냐 합계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 답니다. 끝. 요걸 하려고 했잖아요. 다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게. 자, 그 다음 좀 더 이제 구조를 이제 좀 더 말씀드리면
자, 추가로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표는 다 만든 상황인데, 자, 가로 방향, 행 방향의 합이 총계값이 여기 나와 있고, 여기 그래서 이 영역을 뭐라 그러냐면 행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여기를 행의 총합계, 행 방향의 데이터의 합계. 그다음에 열 방향으로 데이터의 합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럼 여기를 열의 총합계라고 합니다. 열의 총합계. 여기 구조를. 구조 이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4개의 영역이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필트 영역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필트 영역. 자, 그러면 필트 영역은 뭐 하는 공간이냐면, 자, 성별 필드를 필트 영역에 배치합니다. 자, 배치하면, 자, 질문 하나 할게요.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나? 여기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필드 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구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조를 바꾸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불필요한 내용은 빼버리면 됩니다. 필드명은. 그러면 필드 영역에 있는 성별 필드를 빼버리죠. 이렇게. 위로 옮기면 클릭 들어가시면 X 표시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라졌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는 어디? 여기인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필드가 있을 때는 여기고, 필드가 없으면 여기고, 위치가, 구조의 위치는 함부로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거,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는 행과 열이 교차하는 셀, 즉, 여기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하는 행열이 교차하는 셀, 여기가 피벗 테이블의 시작 위치입니다. 그렇게 외우세요. 필터 영역에 필드가 있든 없든 간. 자, 그러면 이제 성별 필드의 죄송합니다. 필드 영역에 성별 필드를 배치하시고 끌어서 놓으시고 클릭 앤 드래그. 그러면 이 녀석의 필트라는 구조는 뭐 하는 구조냐면, 자, 자, 여기 작업장 말고 여기 피벗 테이블 쪽에, 여기 이제 피벗 테이블 결과들을 조금씩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성별 필드에 역삼각 형태 자동 필터 하실 때 필터 목록 단추라고 하는 거. 우리 자동 필터라는 기능 배웠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필터 목록 단추라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럼 여기도 구조가 그렇게 생긴 거죠. 똑같진 않지만. 그럼 여기 보시면 남녀, 즉 성별 필드에 있는 고유값이 나타나고 이게 조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 모두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레코드, 즉 20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 걸러내는 필터입니다. 여기가. 밑에 여기도 조건 역할을 하니까 여기도 필터가 되겠죠. 자, 목록 단순으로서 이번에 그러면 남만 체크할게요. 남이라는 조건만. 남인 레코드를 뽑아서 15개를 뽑아서 확인 피벗 테이블 15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구조가 약간 바뀌었죠. 확인 못 하셨어요? 수업을 듣고 있는 거 맞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 다시 그러면 열로 바꿔보죠. 여인 레코드. 자, 여인 레코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대충 한 5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5개의 레코드를 전체 20개 중에 5개의 레코드를 뽑아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구조 바뀌는 거 확인이 드러나세요, 이제? 그러면 필터라는 영역이 뭐 하는 역할인지 아시겠죠? 즉, 피벗 테이블은 여기가 피벗 테이블입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피벗 테이블의 위치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필터 영역도 이제 하나의 구성 요소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건 여기라고 해요. 그래서 시작 위치가 여기인 거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코드를 1차적으로 걸러주는 공간입니다. 여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모두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요게 이제 기본 구조입니다. 기본 구조. 자, 그러면 필터 영역 열행 값이죠. 자, 그다음 이제 추가로 각각의 영역에는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이 배치돼. 그 방금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우면 되고 한 개 이상이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해서 피벗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개의 필드에 각각의 영역에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원하는 표의 구조가 이렇다.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서명 필드를 다시 열로 이렇게 옮겨 놓을 수도 있고 그럼 구조가 바뀌었죠. 내 마음대로. 아니면 한 곳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피벗이라는 용어가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이세요? 피벗이라는 용어 혹시 아세요? 혹시 농구를 좋아하시면 농구에 나오는 동작 중에 피벗 동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동작이냐면 공을 들고 한쪽 다리를 축으로 뺑뺑뺑뺑 다른 다리를 가지고 뺑뺑뺑뺑 도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공을 들고서 뺑뺑뺑 도는 동작.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틀이 정해져 있다. 그죠? 구심점이 있다라는 거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동작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면 여기서는 피벗이라는 게 뭐? 틀을 이렇게 기본 틀, 필트, 열영역, 행영역, 감영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필드를 이렇게 집어 던지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동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동적 테이블을 만든다, 표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각각 이 영역에 필드가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필드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이 배치될 수 있다. 방금 그 구조를 보여드렸고 그러면 감 영역에도 필드가 한 개 이상이 배치될 수도 있다. 자, 화면 보세요. 감 영역에 기본적으로 한 개를 필드 하나를 배치하면 요약 정보를 표시해 주는데 합계 정보를 표시해 준다. 해당 필드에. 그 이름표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한 개일 때. 자, 이번에는 야근 수당 필드의 평균값을 알고 싶거든요. 자, 필드 배치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초록 색깔 띠 모양이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위치.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기본급 아래에다 줄게요. 야간 수당은. 자, 그러면 그 이름표가 지금 어디로 옮겨갔냐면 여기로 옮겨갔습니다. 화면 보고 계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있던 한 개일 때는 여기 있던 이름표가 두 개니까 되니까 여기로 옮겨왔죠. 그래서 이게 이름표입니다. 감영역의 이름표. 그래서 위에 열에 가보시면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감영역에 있는 이름표를 이야기합니다. 감영역에 있는 이름표. 이 이름표도 사항에 따라서 열에 배치할 수도 있고 행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에 배치를 했을 때 이 녀석이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구조니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조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 요약 정보는 기본적으로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야근 수당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계값이 나오는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저 값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감 영역의 작업창에 필드 작업창에 합계 야근 수당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목록 단추 눌러서 값 필드 설정 감 영역에 있는 필드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타나죠. 대화상자 창이 나타나요. 거기에 보시면 값 요약 기준에 요약에 사용할 계산 유형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정도 요약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현재 나중에 필요하시면 더 확장시키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평균값을 쓰겠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이름이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요약 정보로 바뀌었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성명 필드를 감 영역에 배치합니다. 성명 필드를 감 영역에. 자, 성명 필드는 자,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죠.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필드를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뭐가 보입니까? 개수라는 요약 정보가 나타나요. 왜? 문자니까 합계값 구할 수 있어요. 평균값 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개수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입니다. 요게 방금 설명드렸던 게 요게 일단 원활하게 되셔야 여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는 거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자,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6 파일 여시고. 자, 지금 교재가 157페이지가 펼쳐져 있나요?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이 시트로 옮겨갈 거고요. 분석 작업 6 파일에서 피벗 테이블 이 시트로 옮겨갈 거고. 페이지는 161페이지로 갈 거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다음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내용 읽겠습니다. 거기 메뉴에 있는 것들 읽을게요. 피벗 테이블 이 시트에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고, 그 밑에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자,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이 뭔지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예금 현황표의 이름을 필터. 자, 이름이란 고객 현황표의, 그러니까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 의 이름, 필드명이죠. 이름 필드를 필터. 피벗 테이블에서 어떤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터, 행, 열, 값. 그 중에 필터라는 부분에 계약기간도 필드명이네요. 표에 행 영역의 배치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점포명 필드를 열로 처리하고 즉 배치하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값 영역에는 계약 금액 필드명, 이자액 필드명의 평균이니까 계약 금액의 평균, 이자액의 평균이 나와야 된다. 요약점은 평균이네요. 순서대로 계산하는, 즉 배치 바꾸시면 안 됩니다. 계약 금액이 먼저, 이자액이 그 다음. 행과 열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단 가로 열고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열 위치. 그다음 첫 번째 삼각형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전체를 다 읽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관계상 필요한 부분만 읽고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상황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의 H3셀로부터 시작하죠. 피벗 테이블 시작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범위를 요만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시험에 범위 설정하라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만큼의 범위를 선택하셔야 되고, 삽입의 표에 피벗 테이블, 만들기, 여기 범위 그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 요 데이터. 문제에서 고객 현황 표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요 자료를 이야기한다. 이상 없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방금 보셨던 그 피벗 테이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물 자체를. 뭐 비어있던 어쨌든 피벗 테이블이라는 결과를 넣어야 될 위치는 첫 번째 삼각형의 위치값 줬죠. 기존 워크시트, 현재 워크시트, 피벗 테이블 2. 그리고 위치 명안에 커서 놓으시고 H3.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 아마 이렇게 사항별 탭이 나타나면서 오른쪽에 필드 작업창이라는 게 나타나 있을 거고, 자, 메인 이쪽으로 돌아가셔서 이름을 이름 필드를 필드에 배치, 여기에. 그 다음 계약 기간 필드를 행으로 배치, 점포명을 열로 배치.
점포명 필드를 열에다 붙인다. 이게 기본적인 이 구조가 안 되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 계약 금액 필드를 시그마 값, 즉 값 영역에 배치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합계값이 나온다. 근데 이걸 나중에 평균값으로 바꿔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배치할 때 이미 바꿔버리세요. 자, 합계 계약 금액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 값 필드 설정. 제가 다니면서 확인 안 한다고 열심히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도 조금 서로 부끄러운 일인데 뭔가 조금 열정이 안 느껴집니다. 지금 강의장이 좀 더워야 되는데 안 덥네요. 네. 자, 평균 그리고 확인. 그다음에 여기 계약 금액의 평균 받겠죠. 그다음 한 개 더 배치하셔야죠. 자, 배치하시기 전에 요거 하나 더 확인합시다. 값 영역에 필드가 하나가 배치가 되면 이름표의 내용이 여기에 나타난다. 그다음 이자액 필드를 하나 더 배치합니다. 필드를 값 영역에. 그러면 숫자로 구성된 필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개 값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바꿉니다. 이자액 목록 단추를 넣어서 값 필드 설정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평균 확인.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순서대로 진행하셨고 그다음 가로에 보면 일단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내지 않죠. 자, 행과 열의 총합계는 어디죠? 여기죠. 아까 구조. 요거. 네? 요거. 요게 행의 총합계. 여기가 열의 총합계. 나타내지 않는. 자,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사항별 탭에서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거든. 사항별 탭에서 분석 디자인 부분을 다루는 건데 자, 크게 이렇게 보세요. 디자인 탭은 모양새를 다루는 기능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모양새를 다루는 기능들. 그 외 나머지 내용은 분석 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크게 보시면 입장에서. 그럼 지금 행과 열의 총합계라는 저 구조가 나타내지 않는 건 표시 숨기기 개념이거든요.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기능은 아마 디자인 탭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에 레이아웃에 총합계 보이세요? 총합계. 행열 총합계 해제는 행과 열의 총합계를 숨기기. 그러면 이 구조가 이렇게 양쪽 구조가 사라집니다. 셀 포인트는 피벗 테이블 안에 두시고요. 다시 혹시 사라졌으면. 그다음 다시 이 네 개의 옵션 값 다 설명드릴게요. 행렬 정확히 설정 하시면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그리고 행의 정확계만 설정.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저 녀석만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밑에 있는 요 열의 정확계는 표시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열의 정확계만 설정. 그럼 아래쪽에 있는 요 구조만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열의 행의 정확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표시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내용. 그러면 다시 돌아갑시다. 문제의 내용은 계산한 후 배치시킨 이후에 행과 열의 정확히 나타나지 않도록 피벗 탭을 작성하였으니까 자 디자인 탭에 모양새를 다루는 기능 디자인 탭에 있을 것 같고 레이아웃의 정확계 여기 있네요. 표시 숨기기. 그래서 행렬 정확계 나타내지 않는다 숨긴다 그건 해제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가로 안에 보시면 단 시그마 값은 행으로 배치.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건 요건데 요거 요 구조 찾았어요? 이게 어디로 가 있어야 된다고요? 행으로 가 있어야 된다. 행. 그러면 이런 구조가 생겨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저장. 잠깐만요. 아니요. 자, 나머지 내용. 자,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문제에 피벗 테이블 자체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피벗 테이블 자체의 형태.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문제 위에 보시면 아까 첫 번째 사항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표현 있죠?
피벗 테이블 보고서라고 하는 건 피벗 테이블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건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를 이야기합니다. 모양새. 이 모양새. 이 모양새. 그러면 레이아웃 형태, 모양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디자인 탭에 이 기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여기. 그래서 압축 형식으로 표시. 여기도 값 세 가지 다 눌러볼게요. 클릭. 변화가 없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압축 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압축 형식. 그리고 개요 형식 하시면 모양이 약간 바뀝니다, 이제. 자,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표현되어 있던 이 자리가 실제 사용했던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계약기간 필드명, 점포명 필드명. 보이세요? 그리고 열 레이블의 이 값들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이게 점포명이 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나중에 이 값들이 크면 이게 다 세 개가 일정하게 형태로 이런 꼴로 나타나는 걸 개요 형식이라고 그러고요. 테이블 형식으로 할게요. 테이블 형식 하시면 아마 모양새가 좀 달라졌죠? 이런 형태가 테이블 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개요 형식을 지정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보고서 레이아웃, 개요 형식. 필드명이 나타난다. 그리고 좀 시원하게 이렇게 나오죠. 뭐 테이블 형식은 필드명이 나타나는데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단 네 번째 삼각형부터 먼저 할게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자,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뭐죠? 기존 서식들의 모음이 스타일이잖아요. 서식이 여러 개 모여져 있는 거. 스타일. 그러면 피벗 테이블의 모양새를 다루는 거네요, 이것도.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디자인 탭에 있겠죠,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 런 피벗 테이블 보통 10으로 하시죠. 자, 목록의 이름값. 자, 앞에 봅니다. 자세히 단추 눌러서 목록을 펼치시고 자세히 단추 눌러서. 그리고 밝게 영역이 있고 보통 영역이 있고 어둡게 영역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설정해야 될 값은 문제에 뭐라고 되냐면 피벗 스타일 보통 10에 있으니까 보통 영역에 가서 먼저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목록 값을 확인합니다. 1, 2, 3, 점점점 8, 9, 7 이렇게. 목록의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러면 이게 모양새를 다루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다음 이제 감 영역의 표시 형식은 자, 감 영역의 필드가 두 개 있죠. 그러면 일단 그 중에 필드 단위로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작업해야 될 필드가 계약 금액 필드입니다. 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자, 앞에 보세요. 분석 탭에 가시면 내가 선택해 놓은 필드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 활성 필드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보시면 선택되어져 있는 셀에 그 필드 단위가 움직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필드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활성 필드를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선택 필드라고 해석하세요. 선택 필드. 자, 그러면 자, 화면 보세요. 자, 내가 어디를 옮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지금은 자, 감 영역에는 필드가 두 개 있죠. 자, 그러면 감 영역의 표시 형식, 감 영역의 필드 두 개의 필드,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 자, 그러면 계약 금액 평균부터 먼저 설정을 하죠. 자, 확인하시고 선택 필드. 자, 그러면 요 사항별 탭 안에 이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표시 형식이라는 내용이 여기에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어져 있는 해당 필드의 필드 설정 클릭. 그리고 요 방금 보셨죠? 여기서 보면 아까 합계를 평균으로 바꿀 때 이 창을 열었죠. 근본적으로 여는 창의 위치가 여기라고요. 그리고 이 화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감 영역에 있는 선택되어져 있는 필드의 표시 형식을 처리하겠다. 클릭. 그리고 문제 내용 다시 읽을게요. 셀스식 대화 상자에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이게 셀스식 대화 상자네요.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숫자 범주. 자, 범주 분류 숫자 범주 선택하시고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여기 보이세요? 천 단위 구분 사용이라고 옵션 사용을 이용, 즉 체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사용하겠다, 이용하겠다. 하여 지정하시고 끝. 나머지 값들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시험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본값이라고 그래요. 시험에서 이 나머지 사항들은 기본값.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다른 값들은 함부로 설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 셀 서식대와 상대에서 확인. 값 필드 설정창에서 확인하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의 첨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점 아까 재료가 없었거든요. 소점 미화 값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또 한 번 더 하시면 필드 단위 자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이자의 필드를 선택하시고 활성 필드, 선택 필드인 거 확인하시고 해당 필드의 구체적인 작업을 하겠다. 밑에 이거를 이용해서 필드 설정. 그럼 값 필드 설정창이 화면에 나타나고 표시 형식, 해당 필드의 표시 형식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범주 숫자, 첨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피벗 테이블의 구조를 일단 먼저 익히셔야 되고요. 그 익힌 다음에 이제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몇 가지들. 그거 하나하나씩 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 추가로. 그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은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이 문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일단 저장해 두시고, 좀 일찍 좀